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고마운 6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더우셨죠?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역시 실시간 생방송, 생중계해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변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정당도 그렇고요. 특히 정치인도 그런 게 아닌가. 바뀌기 참 어렵다 싶어요. 틈만 보이면 서로 내쫓을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됐다며 오늘 스스로 탈당을 한 서청원 의원 그리고 변호사를 다시 개업했다고 그러죠. 홍준표 전 대표 등을 중심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반성하자, 혁신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또 뒤에서는 뭐 목을 쳐야 된다 누구를 이러면서 세력화하고 있고 한국당은 대책 없이 지금 싸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국당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앞에서는 좋은 말 대잔치고 뒤에서는 개파 싸움한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혁신안을 들고 나왔는데 중앙당 해체 당명을 바꾸겠습니다. 원내 중심 정당을 구축하며 구태청산 TF를 가동할 것이며 외부 혁신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런데 당 관계자는 정작 내용은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말만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같은 당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퍼포먼스, 당명 개정, 이거 미봉책의 재탕 아니에요?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메모가 찍혔죠? 친박, 비박 싸움 격화, 친박 핵심이 모인다. 세력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적으로 본다. 그리고 목을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악해요. 김성태 당권안대행 한국당 쇄신안에 개파 갈등 용납 안 합니다. 김진태 의원 개파 싸움으로 당권 잡아 뭐 하겠다고 저럴까. 박성중 의원 메모 복당파 모임서 나온 말을 그런 우려를 적은 것인데요. 네. 서청원 의원은 오늘 당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며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원로인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보수 야당의 자승자박, 한국당에 7개의 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어떠한 개파 간의 그런 목소리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단호하게 배척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모임이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모임은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이 위기에서 수습하는데 제 모든 역량과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이 위기를 틈타가지고 제가 당권을 또 손에 쥐겠다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걸 다시 뭐 친박 비박 간의 이런 싸움으로 또 이 지금 양상을 흘러가게 그냥 방치해서 당권을 또 손에 쥐는 어떤 그런 앞으로 쇄신이나 또 핵심 비대위가 꾸려지도록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핵심 비대위는 우리 구성 114명 전부 다 수술대 위에 다 올릴 겁니다. 예. 중앙당을 해체하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우리 330만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독단적 발상이며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패배의 중심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하여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하고 대행직을 사퇴함으로써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져라. 당의 몰락을 자초한 세력들은 먼저 기득권을 철저히 포기하고 전당대회 불출마와 함께 지방선거 완패에 대한 무한 책임을 선언하라. 의견이 다양하네요. 친박, 비박, 복당파, 초선, 재선, 중앙이 모두가 딴 목소리인데요.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책임질 자를 지금 골라내는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개파 간에 원래 이제 서로 분열되어 있던 것들이
표면화되면서 예. 계파 갈등을 둘러싼 생존 싸움이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계파 재결집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아, 예, 예. 네,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길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또 시작됐다 그런 말씀이죠. 네. 정혁진 변호사로 갈까요? 일단은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아, 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예. 예컨대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계속 내려가면 더 잃어가지고 조난당해요. 조난당하는데 네. 그럴 때에는 다시 정상 쪽으로 올라가서 길을 맞습니다. 가야 되지 차라리 않습니까? 그게 낫죠. 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해 넘어갑니다, 곧. 네. 그 전에 갈 길을 제시하는 어른이 그립다. 저도 여기다 간단히 써놨는데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광덕 부장 하실래요? 네. 예, 뭐 비슷한 얘기 나와서 저도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상황은 풍랑을 만난 난파선입니다, 지금. 예, 예, 그러려면 진짜 선장에 딱 한 사람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네. 지금 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친박 비박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이 소위 우리 속담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다니까. 예, 예, 예. 난파선이 산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진짜 뭐 완전히 옆길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를 서양의 속담 중에 하나가 요리사가 많으면 수프를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수프. 예, 네. 수프를 망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수프를 망친다 정도까지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예. 요리사가 많으면 그릇이 깨진다. 아, 예, 지금 제가 그릇 깰 만든 수 말입니다. 있다? 예. 그건 본인이 만든 말이다. 예, 그래서 그 김영호 전 국회의장 한국당의 문제를 7가지 죄라고 해서 어저께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예. 일일이 나열 안 해도 다 알겠지만 그렇죠.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쫙 보니까 근데 정리는 참 잘하셨어요. 근데 예. 제가 보니까 저기서 제가 최근 며칠을 지켜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끊임없는 개파 대립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적질하는 분들만 많잖아요. 예. 아까 얘기대로 뭐 갈 길을 제시하는 어른이 있든지 평소에 좀 죽비를 내리치면서 예. 당을 이 지경까지 안 오도록 하는 어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현성 교수로 갑니다. 예, 한마디로 보면 이제 9년간의 정패가 표면화됐다. 예. 그동안 이제 9년 이명박근혜 정부 안에서는 결국 나눠 먹을 떡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 떡을 먹으면서 그냥 네. 조용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번에 어떤 자유한국당이 저는 탄핵당했다고 보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했듯이 탄핵당했다. 그래서 두 정부의 대통령이 지금 감방에 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책임이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싸움인 것 같고요. 이제 국민들은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리모델링으로는 안 된다. 재건축, 재개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보면 엄석대라는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힘이지 내부의 힘으로 안 된다. 이게 자정할 수 없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옥 교수님 생각은. 예, 먼 얘기지만 제가 볼 때 혁신보다는 아직도 공천권 문제가 시야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거 금방이에요 또.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금방이에요.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번 선거 이전에 탄핵 과정에서도 저는 탄핵을 당한 정당에서 적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은 자진해서 예를 들면 정치를 그만두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정당의 복원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 속에서 그런 정당에 대해서 당신들은 새로운 보수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의 말씀 상당히 울림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국회의원들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적어도 자진 퇴진을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적어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좀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그나마 좀 고개를 그렇네요.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 갈 때 뭐 아무도 그냥 공동 책임을 느끼고 나도 감옥에 못 갈 망정 배지 되겠다 그런 분 없었네요, 진짜. 네, 그런 분이 계셔야 될 텐데요. 그건 그런. 배지는 안 되더라도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돼. 정계 다시는 그러니까 지금 출마 안 하겠다. 배지를 버리면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국민이 뽑았다고 하고요. 다음에는 내가 불출마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보여야죠. 예. 선거 비용도 걱정돼서. 또 여러 가지로. 일단은 좀 그림 설명부터 하면요. 예. 2020년 4월 15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뭐 하는 날인지?
총선. 얘기. 21대 총선 날이에요. 그날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때 제가 볼 땐 지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기 TK 지역만 빨갛게 살아남아 있잖아요. 아마 이 추세대로 하면 지금 한국당의 상황이면 아마 2020년 4월달 총선에서도 이게 무슨 색이에요? 하락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여당? 그렇죠. 제가 빨간 펜도 드렸는데 예. 안 그려주셨네. 이제 왜냐하면 이래요. 지난번 총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당의 그 기반이 점점 좁아졌어요. 좁아졌는데 좁아진 이유는 내부의 이제 갈등, 계파 대립 때문인데 그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탄핵도 불러왔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국민들이 참 응징을 하잖아요. 응징하는데 묘하게 그 계파 대립의 원천인 TK는 계속 살아남고 그 바깥에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엄한 X가 이 소위 말하면 뭐죠? 유탄 맞듯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 TK 쪽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기들은 2020년에는 다 버티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2020년에는 이분들도 아마 청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제가 대책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이런 얘기해요. 어느 특정 계파가 오른 부분이 나오지 않겠냐 내지는 바깥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기탁금을 내지 않는 그런 당대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출된 당대표가 당 개혁을 하면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왜? 외부에서 온 사람은 이 당의 사정을 이해를 못하고 절대 못 고쳐요. 제가 볼 때 김용호 전 의장도 조금 보니까 떨어져 있으면서 조금 감이 떨어지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얘기가 좀 많고 그리고 그 실제 내부에서 현재 그 계파들을 나가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안 나가요. 누가 나가요? 누가 그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방해서 밑에서 당원들이 실제 답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원들에게서 당원들이 답을 찾아라. 그야말로 진짜 기탁금 없이 당대표를 뽑게 해가지고 기탁금을 내고 막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정말로. 대표 나가면 돈 많이 들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만 듣고 당대표를 뽑게 해서 그 사람이 당을 개혁하도록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 기탁금 안 내게 하면은 좀 차명진 거죠? 차명진 의원이 나가시고. 저도 있습니다. 예. 감이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저는 아주 절절하게 지금 당의 개혁에 대한 그 욕구와 그리고 저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죄송한데 차명진 전 의원님은 당내에서 좀 지지자가 많으신가요? 아직은 몰라요. 제가 제가 이제 이 궁금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죠. 네. 그려놓은 걸 보니까 참 갑갑하네요. 2020년 총선이. 네, 이대로 가면은 저는 2020년 총선 나는 TK 맞아. 알겠습니다. 함락 당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건 몇 분만. 8선의 서청원 의원이 한국당 탈당을 선언했는데 친이 친박 분쟁은 비극적 도돌이표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시각을 여쭤봅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무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언사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못난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 어물점을 이선우때 그거 안 됩니다. 철저한 반성, 내가 뭐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이 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셔야 됩니다. 탈당하셔야 됩니다. 네, 저를 썩은 정량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목사님 이거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죠. 할복하라고 김명준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셨습니다. 우리 범죄자가 아닙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당이 새로워지고 국가 기능이 균형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그는 새로운 모습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입니다. 품격 있고 깨끗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를 중심으로 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에게 보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뿐입니다. 그는 당이 위기일 때 헌법적인 방법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고 당은 당비를 손보면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아니고 그냥 탈당 수준으로. 혹시 탈당 가든지 분당 가든지 그건 모르지. 분당이 무슨 분당이야. 탈당해서 당 만들면 되는 거지. 분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이라면 용어가 맞는 얘기요. 탈당해서 자기 당 만드는 거지. 무슨 분당이고 그런 얘기를 쓸 거지. 탈당해서 당 만들어야지. 5적이니 6적이니 말이야 10적이니 자꾸만 언론이 흘리고. 누가 흘렸어? 누가 이 당을 이렇게 깨뜨리려고 한 게 누구냐 이게야. 당 위에 무슨 비상시국의 일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두 쪽 세 쪽 만들고 말이야. 그럼 집단 탈당 분당이 되면은 어떻게 당을 좀 수습할 수 있을까요? 무슨 분당 분당이야. 그런 거 한두 번 봤나? 나간 사람 나오고 안 나가 남아 있는 사람 남아 있는 되는 거지. 얼마나? 요거는 정혁진 변호사부터. 일단은 서청원 의원은 친박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예. 당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예. 조용히 물러나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내 탓이오라고 해도 뭐 국민들이 그 인정을 해줄까 말까 한데 예. 네 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러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김광덕 부장 생각을. 한국당이 개파가 한국당뿐만 아니라 여야가 항상 개파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예. 그 개파의 갈등은 경우에 따라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하는데 한국당의 특히 친이와 친박의 싸움은 아주 부정적인 역할만 해왔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지금 12년의 갈등사인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때는 친이가 주도하고 한때는 친박이 주도하고. 국민도 속았다 뭐 그 얘기 나온 거. 그다음에 최근 한 2년 동안은 비빔밥 상태입니다. 네. 어느 쪽이 주도하지 못한. 그런데 과거에 개파 갈등하고 달리 뭐냐 하면 친이와 친박이 주도했을 때 완전히 공천권을 독점을 해버린 거예요. 예. 서로 공유를 한 게 아니라 서로 나눠서 욕먹더라도 나눠서 좀 해야 되는데 독점을 하는 바람에 서로 이 목검 나무로 된 검을 갖고 싸우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검을 갖고 하는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진짜 진검 싸움을 하면은 결국에 비극이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비극이 잉태돼서 비극적 도돌이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성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자유한국당을 탄핵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 자체를 탄핵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 탄핵당한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박근혜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친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청원 이 국회의원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친이 이명박 그 총선 때 친박연대를 만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공천을 못 받아서 결국은 친박근혜 연대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치사에 길이 남을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를 살렸고 그런 분이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유체이탈로 마치 나몰라인 것처럼 지금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정말 참 상당히 국민들은 힘들어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탈당을 할 때가 아니라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는데 과연 지금 탈당하는 것 자체로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차명희 전 의원님. 그럼 정계 은퇴는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분이 그동안의 책임을 느끼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반성을 해서 탈당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 그림 보세요.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함께 가자 서청원이 누구한테 친박의 이름표를 싹 가리고 치롱했던 사람들 그런 스티커 붙이는 사람들 많죠 옷에다가 그다음에 친박의 이름을 가리고 싹 애당인 척하는 사람들 있죠. 스티커 요새 안 비싸요. 그냥 사다가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야 우리 책임지고 같이 나가자.
이게 진짜 마지막 충정이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지금 진짜 감이 많이 지금 떨어지셨네. 폭풍이 많이 그렇다고 따라갈 사람이 그러니까, 있겠어요? 이제 지난번에 친박연대 만들듯이 예. 바깥에다가 일단 기지 만드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다 알아요. 얼마 전 이번에 저기 막 공천도 다 또 이렇게 저기 스티커만 바꿔 낀 사람들 통해서 공천에도 다 작용하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 대표님. 끝? 예. 개인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아니, 평론하러 나와가지고 왜 자꾸 아니, 개인적으로. 아니 근데 있는 공천을 얘기 하는 묻잖아요. 거예요. 있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서로 속았다 그러고 서로 속였다 그래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 서로 신뢰 회복부터 하셔야지 외부에다 대고 자꾸 목소리 내시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어서 변호사 홍준표님을 만나볼까요? 언젠가 저희 여기 변호사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뉴스와이드 패널로 모실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보시죠.